자, 평면 벡터 개념 총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좀 어렵지만 중요한 개념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또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3번부터 보겠습니다. 3번은 이제 벡터의 덧셈인데 AB 더하기 BC 이런 모양이 있잖아, 맞죠?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거죠. 뭐라고 쓸 수 있다? AC라고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벡터의 덧셈 방법은 우리가 평행 사변형법과 삼각형법이 있는데 이거는 따지고 보면 삼각형법을 이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림까지 생각해 줘야 돼요. 이게 A고 B일 때 맞죠? 이게 바로 뭐가 된다는 거다? A 더하기 B가 된다는 겁니다.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되게 재밌는 해석인데 예를 들어서 AB 벡터를 우리가 성분으로 나타냈을 때 2,0이라고 하잖아. 맞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떤 식의 해석을 할 수 있냐면 A가 원점이라고 했을 때 오케이? A가 원점이라고 했을 때 2,0에 B가 있다. 요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 있는데 A가 1,1이고 B가 3,1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AB 벡터를 성분을 위치 벡터로 나타내면 OB 빼기 OA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 2,0 되는데 이게 2,0이 된다는 것은 이 벡터를 위치 벡터로 가져오면 그 종점이 2,0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A를 원점으로 봤을 때 A가 원점이라고 봤을 때 B를 바라보면은 2,0의 위치에 B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방금 했던 이 작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A 벡터가 OA 벡터가 예를 들어 성분이 x1, y1이고 OB 벡터가 성분이 x2, y2라고 할 때 우리는 AB 벡터를 성분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OB 빼기 OA이고 그럼 그거는 x2-x1, y2-y1인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이 작업을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 반드시 그렇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건데 A를 원점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오케이? A를 원점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5번은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봐봐. 벡터의 합을 우리가 벡터의 합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벡터의 내적은 뭐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 맞죠? 근데 벡터의 합은 우리가 성분을 이용하거나 이런 건 별로 없고요. 정의를 주로 이용합니다. 정의를 이용한다는 거는 삼각형법이나 평행사변형을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알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되게 중요한 거는 AB 더하기 AC 벡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알겠죠? 되게 자주 나오는 게 어디에 주목해야 되게? 중점에 주목하세요, 항상.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A가 있고 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B가 있고 C가 있잖아. 맞죠? 그러면은 AB 더하기 AC면 이거 평행 사변형에서 대각선이잖아. 맞죠? 근데 이걸 아예 딱 외워 놔 버려. 알겠어요? 중점. 여기다 건 이게 바로 뭐다? 2분의 AB 더하기 AC다. 알겠습니까? 이 문제 5번도 지금 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 PQ의 중점을 저 T가 반드시 지난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벡터가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벡터가 나오면 항상 중점에 주목을 하시면은 실마리가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벡터 A가 있고 벡터 B가 있으면 평면 벡터는 맞죠? 평면상에 있는 모든 벡터를 예를 들어 KA 더하기 LB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세점 ABC가 일직선상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연습해 둔 게 뭐예요? 시작. 별 A는 맞죠? K배의 별 B 더하기 1-K배의 별 C 이 공식 알고 있죠? 맞습니까? 이거 조금 더 심화되면 7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ABC가 일직선상에 있어요. 근데 A, D, E도 일직선상에 있어요.
그럼 7번 문제에서는 F가 그에 해당하는 거지. DFB가 일직선상에 있고 EFA도 일직선상에 있잖아. 맞죠? 그럼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떤 식을 써야 되냐면은 뭐예요? A가 두 번 쓰였잖아.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별 A는 맞죠? K배의 별 B 더하기 1-K배의 별 C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L배의 ADE도 일직선 별 D 맞죠? 별 D 더하기 1-L배의 별 E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문제는 어떻게 지금 얘랑 연결시킬 수 있거든. 가장 베이직한 벡터가 A랑 B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가 블라블라 A, 블라블라 B로 바꿀 수 있어요. 얘도 역시나 블라블라 A, 블라블라 B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얘랑 얘를 비교해서 알겠죠? 그 개수들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사용하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은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하지 않고 뭐 KA 벡터 더하기 LB 벡터가 맞죠? MA 벡터 더하기 NB 벡터와 같다면 누구랑 누가 같고 K와 M이 같고 L과 N이 같다. 알겠죠? 이것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마 이 단어를 통틀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일 거예요. 얘는 제일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는 아니고 얘는 나오면 좀 어렵고 얘를 제외한 얘들은 알겠죠? 제일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능숙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벡터 뺄셈 활용하는 것도 7번에서는 이런 것까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쌤이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 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A 벡터와 B 벡터가 있으면은 그 나머지 벡터들을 다 A랑 B를 이용해서 표현해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는 쌤이 지금 실전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게 O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맞죠? 그래서 이게 1대 2래요. 이것도 1대 2래요. 그리고 뭐 이게 D고 이게 E입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뭐라 했냐니까 이 벡터를 A 벡터라고 줬고 OB 벡터를 B 벡터라고 줬어요. 그럼 나머지를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작. OA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 벡터 하면 되고 맞죠? OB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B 벡터 하면 되고 OD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그렇죠. 3분의 1 A 벡터. 맞죠? 그 다음에 OE 벡터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3분의 1 B 벡터. 맞죠? 그 모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AB 벡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AB는 OB 벡터 빼기 OA 벡터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B 빼기 A 벡터라고 하면 되는데, 사실상 요거는 조금 더 숙련도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A 벡터고, 이게 B 벡터라고 할 때, 이 벡터가 뭐니라고 했을 때, 쉽게 대답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거 자연스럽게 B 빼기 A 벡터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이렇게 외워. 종점 빼기 시점. 알겠죠? 종점 빼기 시점. 이거 자주 나오니까 능숙하게. 굳이 이런 거 없이도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래 놓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싹 다 할 수 있어야 돼. 뭐 AE 벡터 이런 거 나왔어. 그럼 AE 벡터 이거 어떻게 하죠? 똑같다니까. AE 벡터 뭐 얘가 지금 뭐였는데 3분의 1 B 벡터였잖아. 맞죠? 그럼 AE 벡터면 요렇게 되니까 뭐 빼기 뭐 되겠어요? 그치? 3분의 1 B 벡터 빼기 A 벡터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숙련도를 키워야 됩니다. 알겠죠? 요런 거 몇 개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뒤에 나오면 할만하죠? 됐고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에서는 역시 뭐 이런 것도 해볼 건데 뭐냐면은 우리 아까 했잖아. 이게 A 벡터예요. 이게 B 벡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중점이 있어요. 이 벡터는 뭐가 될까요? 이 벡터는 뭐가 돼? 파란색 벡터는 뭐가 된다? 그렇죠. 2분의 A 플러스 B 벡터죠. 맞습니까? 우리가 공식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그림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 예를 들어 이걸 A 벡터라고 합시다. 이거를 B 벡터라고 합시다. 이거를 C 벡터라고 합시다. 그럼 무게중심이 여기 있어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쵸? 3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이렇게 그림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많이 나오는 건데 9번은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시점을 통일해야 됩니다. 딱 봐도 상당히 거슬리잖아. 맞죠? 그럼 이 문제에서는 누구로 통일하면 좋을 것 같아? P로 통일시키면 좋겠죠. 그래서 시점 통일시킬 때 우리가 제일 활용하기 좋은 게 뭡니까? 뺄셈을 이용해서. 맞죠? 뺄셈을 이용해서. 뺄셈을 쓰면 어떻게 이용해서 시점을 통일하는데요? 뺄셈을 이용하면 시점을 내 맘대로 쓸 수 있거든. 동의합니까? 오케이? 이렇게 시점을 통일시켜 줍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벡터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어. 예를 들어 뭐 3배의 AB 벡터가 2배의 AC 벡터와 같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 맞죠? 그러면 이거 애들 되게 많이 틀리거든. AB랑 AC가 지금 방향은 어떤 거예요? 이 그림에서? 같은 거고 길이는 몇 대 몇인 거야 지금? 잘했어요. 이 길이가 2면 이 길이가 3이죠. 이거 3대 2라고 진짜 많이 말하거든. 오케이? 그럼 길이가 2대 3인 것 같으면 아하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2대 1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잘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벡터식 해석하는 거 이런 것도 잘 해야겠죠. OA는 3분의 1 OB 벡터 더하기 3분의 2의 OC 벡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개수의 합이 1인 것만 아니라 상수로 나왔잖아. 맞죠? 그러면 역시나 A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우리가 짚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식이 나와 있을 때는 A가 정확히 어디 있는 거야?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다 치면 몇 대면 내분점에 있는 거야? 그렇죠. 2대1 내분점에 A가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이 문제가 나 이렇게 이름 붙일게. 유사일직선 문제. 알겠나? 그러니까 이제 별 A는 K의 별 B 있잖아. 그거랑 비슷한데 개수의 합이 1이 아닐 거거든. 이 문제는요. 이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나눗셈을 이용한다. 알겠죠? 나눗셈을 이용하고 뭐를 활용한다? 치환을 이용한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활용할 거냐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게 m 대 n이면 이 넓이랑 이 넓이도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다. 알겠죠? 와우, 중요한 게 많네. 그럼 이 문제는 한번 직접 한번 해볼게요. 9번 보면은 봐봐. 일단 시점을 다 p로 바꿀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알겠죠? 시점을 p로 바꿔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pa 더하기 6배의 pb 더하기 5배의 PC는 맞죠? 3배의 GB 이렇게 되잖아. 근데 쌤이 뭐라 그랬어요? 시점 통일하자. 이거 거슬린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PB 빼기 PG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 쌤 근데 이거 PA, PB, PC 있는데 PG는 너무 생뚱맞은데요. PG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맞죠? 몇 분의? 3분의 PA, PB, PC잖아요. 동의합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건 정리하면 3PB 맞죠? 마이너스 PA, PB, PC 동의합니까? 오케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들 넘겨서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2PA 맞죠? 이거 2PB니까 플러스 4PB 그 다음에 더하기 6PC가 0.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유사 일직선 문제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맞죠? 그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하나만 넘겨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맞죠? 그럼 마이너스 6의 PC가 2PA 더하기 4PB 이렇게 나오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사 일직선 문제인데 뭐라고요? 개수의 합이 얼마가 아니라고? 1이 아니잖아. 그때 내가 어떻게 하자 했어요? 나누자 그랬죠. 1이 되도록 나누자. 그러면 현재 6이니까 1이 되도록 나누면 얼마로 나눠야 되겠어? 6으로 나눠야 되겠죠. 맞죠? 6으로 나눠요. 그럼 6으로 나눴더니 마이너스 PC는 3분의 1 PA 맞죠? 더하기 3분의 2의 PB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까 나누기 다음에 뭐 하자 했는데 치환. 얘를 그러면 내가 PD라고 한번 잡아볼게. 맞죠? 그러면 DAB가 일직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야.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D는 AB의 몇 대면 내분점이에요. 2대1 내분점에 D가 있잖아.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해석한 거니 파란색을 해석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해석이 필요한 건 요 보라색 해석이 필요해요. 근데 PDPC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쉽죠. 맞죠? P는 C와 D의 정 가운데 있으면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거든요. 그래놓고 삼각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쌤이 방금 강조했던 것들이 순서대로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넓이가 90일 때 APC의 넓이를 물었는데 APC면 이 넓이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잘라가기 시작합니다. 90 그랬잖아. 그럼 2대 1이면 얼마로 갈라지겠어 일단? 60과 30으로 갈라지겠지? 이거. 이해됐습니까? 이것도 설명하자. 비례배분 개념. 이것도 설명하자. 비례배분. 비례배분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값을 M 대 N으로 배분을 한다 치자.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는 A 곱하기 M 플러스 N분의 M. 맞죠? 하나는 A 곱하기 M 플러스 N분의 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2대 1이니까 이 넓이가 2대 1이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전체 넓이 90을 2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되니까 맞죠? 그걸 생략하고 60, 30 되겠네. 맞죠? 그러면은 이 넓이가 60인 상황에서 또 같으니까 요건 또 뭐가 되겠어요? 반틈에서 30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요거는 중요한 거라서 실제적인 문제풀이까지 한번 해봤어요. 됐고 그 다음에 10번 10번도 역시나 벡터식 해석 다시 하진 않겠습니다. 알겠죠? 벡터식 해석하는 거는 워낙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이거는 자취의 방정식이잖아. 맞죠? 자취의 방정식인데 벡터에서 자취의 방정식은 별로 부담 없어요. 2차 곡선에서는 맞죠? 정의를 이용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P를 뭐라 두고 X, Y라 두고 그냥 XY 관계식만 구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공식 A 벡터가 X1, Y1 이라고 할 때 A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A 벡터의 크기 어떻게 되죠? 루트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j까지의 거리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벡터식 해석 이거 이거 했으니까 종류별로 하나씩 해볼게요. 이거는 어떤 뜻이다? A에서 B를 바라본 것과 C를 바라본 것이 맞죠? 정반대다. 그럼 B는 여기 있고 C는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됐고 12번 12번은 이제 지겨워집니다. ABC가 일직선. 맞죠? ABC가 일직선. 시작. 뭡니까? 별 A는 K배의 별 B 더하기 1-K배의 별 C다. 맞죠? 요거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이제는 이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A랑 B가 같지 않고 맞죠? KA LB 이렇게 된다면 됐습니까? 그 다음 13번도 중요합니다. 내신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표현. 알겠죠? 저런 표현. 뭡니까? OA 벡터 분의 1 곱하기 OA 벡터. 이건 어떤 벡터를 의미하는 거야? 그렇죠. OA 벡터와 맞죠? 방향이 같고 크기가 1인 벡터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경계 지점을 잘 찾아줘야 돼요. 맞죠? 경계 지점을 잘 찾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접할 때가 경계더라. 맞죠? 접할 때가 경계더라. 그 다음에 답 구해보면 대부분 뭡니까? 호의 길이가 답이죠. 맞습니까? 그 자취가 호가 되더라. 됐고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역시 마찬가지죠. 14번 역시 자취의 방정식 문제예요. 알겠죠? 자취의 방정식 문제는 우리가 과거자 한 거 P. 근데 꼭 P로만 잡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Q의 자취니까 맞죠? 어쨌든 큰 틀이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좀 깊게 들어가면 쌤 뭐라 했어요? 뻐꾸기 원리를 이용해야 된다 했는데 요번에는 직접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와 B의 관계식을 내가 알고 있대. 맞죠? 그 다음에 X랑 A의 관계식을 안대. Y랑 B의 관계식을 안대. 그럼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알고 싶은 건 누구와 누구의 관계식이다? 그쵸. 자취방정식에서 핵심은 결국은 X랑 Y의 관계식을 구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집을 뺐을 거야. X, Y가 맞죠? 그러면은 A 대신에 뭐 넣으면 돼요? 2X 플러스 2 맞죠? 그래서 2X 플러스 2 마이너스 4의 제곱 되겠고 B 대신에 2Y 되겠죠. 2Y의 제곱은 4 이렇게 해서 뭐 양변에 정리해서 하면 되겠죠. 요게 쌤이 계속 말하는 자취방정식 중에 그나마 좀 어려운 편 먹국이 됐습니다. 넘어가서 15번 진행하겠습니다. 15번 엄청나게 중요하죠. 내적 문제예요. 15번 내적 문제입니다. 내적은 쌤이 세 가지라 했죠. 첫 번째 뭐다? 정의. 맞죠? 정의를 이용한다. 즉 그림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라 했어요? 공식. 공식이 뭔데? A 내적 B는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 했고 다음 세 번째가 뭐라 했어요? 성분을 활용한다 했죠. 그러면 언제 이걸 활용하느냐 이걸 많이 어려워하는데 애들이 정의를 언제 이용하냐면 그려보니 예쁠 때 알겠죠? 근데 이건 진짜 잘 쓸 일이 없어요. 잘 쓸 일이 없는데 굳이 쓸 때는 이제 하나만 모를 때 길이 알고 각만 모른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 오케이? 또는 하나만 변할 때. 그 다음 성분은요. 문제에서 XY축이 있을 때 또는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있어가지고 내가 XY축을 도입할 수 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지금 15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분은 딱 봐도 별로죠. XY축도 없고 맞습니까? 공식도 별로입니다. 네. 맞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주로 정의를 활용하는 문제들. 됐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수능 기출 문제인데 그래서 어려워요. 왜? 그려보니 예뻐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안 예쁘거든. 모양을 변형시켜야 됩니다. 근데 저 내적 그림부터 다시 한번 정의 그림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A 벡터고 이게 B 벡터일 때 내적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A에서 무슨 선을 내린다? 수선을 내린다. 맞죠? 그러면 내적의 정의는 이 빨간 선의 길이 곱하기 파란 선의 길이. 그게 바로 내적의 정의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15번 문제는 내가 직접 풀지는 않겠습니다만, 내적 문제인데, 변형이 필요한 문제예요. 왜? 딱 그려봤는데 안 예뻐요. 하나는 이거고, 뭐 하나는 이거고, 이런 식이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변형을 할 때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시점을 변형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원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의 중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원의 중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시점 변형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거는 뺄셈 아니면 덧셈이죠. A, B를 갖다가 어떻게 별 B 빼기 별 A로 표현한다거나 아니면은 A, B를 어떻게 A 별 더하기 별 B로 표현한다거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보면은 CX라는 벡터가 있잖아. 맞죠? 지금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여기가 C고 여기가 X거든요. 뭐 문제를 자세하게 말하진 않겠지만 너무 안 예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쌤이 말했던 대로 시점을 변형시키고 원의 중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서는 CX 벡터를 갖다가 CO 더하기 OX로 바꿉니다. 알겠죠? CO 더하기 OX로 바꾸면
뭔가 좀 예뻐져요. 그 자세한 풀이는 뭐 해설 강의를 한번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6번에서도 16번도 쌤이 설명 겸 연습 겸 좀 무게 실어서 한번 가볼게요. 16번에서도 결국은 이거예요. 뭐에 평면 벡터에서 A 벡터와 B 벡터를 알 때 다른 벡터들을 A와 B의 실수배의 합으로 표현하는 능력 너무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숙련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쌤이 이번에는 또 몇 개 좀. 자, 이거 A라고 합시다. 일부러 좀 바꿀게. 이거 3B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그치, 점점 빨라지잖아. A 빼기 3B. 그렇죠. 종점 빼기 시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일부러 좀 어렵게 할게. 이거 2A 벡터라 하고, 이거 3B 벡터라 할게요. 그래 놓고, 여기 또 1대2 내분점을 이렇게 내렸어요. 오케이? 그럼 요 빨간색 벡터는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3분의 그쵸. 3분의 1 곱하기 3B 벡터. 맞죠?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2A 벡터. 맞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유자재로 이 벡터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됐고. 그러면 이 그림 자체도 지금 엄청 더럽거든? 근데 일부러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 문제에서 지금 1대 M이래요. 1대 M, 1대 M이래요. 알겠죠? 그러면은 한번 가볼게. 이거 A, 이거 B, C, D, E, F. 그리고 요 A, B 벡터를 A 벡터라고 했어요. A, C 벡터를 B 벡터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유자재로 가봅시다. 그럼 A, B 벡터는 어떻게 된다? A 벡터. 맞죠? 그 다음에 AF 벡터는 그럼 뭐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거 능숙하셔야 돼요. 잘하고 있어요. AC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B 벡터. 맞죠? AE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BC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까? 봐봐. 점점 빨라지잖아. 그렇죠? AD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죠. MA 벡터 더하기 M 플러스 1분의 1 B 벡터. 맞습니까? 그 다음에 BE 벡터 이런 거. BE 벡터 이런 거. M, B 벡터 빼기 A 벡터. 맞죠? 이거는 지금 네가 보면은 암산으로 그림 보고 바로 했거든. 상당히 잘했고요. 만약에 그게 헷갈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 AE 빼기 AB 하면 되잖아. 우리가 다 구해놨는데 뭐. 맞죠? 상당히 능숙합니다. 쌤이 딱 원하는 수준이에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봐봐. 17번도 내정 문제잖아. 맞죠? 그럼 쌤 뭐라 했어? 뭐 아니면? 정의 아니면? 공식 아니면? 맞죠? 성분을 이용한다 했는데 정의는 쌤 뭐라 했어? 그림이 예쁠 때. 공식은 뭐라 했어? 하나만 모를 때. 성분은 뭐라 했어? X축, Y축이 있거나 직사각형, 정사각형일 때. X축, Y축 있네. 이 문제는 성분 당첨. 알겠습니까?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고 이거는 그래서 성분을 이용했고 산술기하까지 적용이 되더라. 최대체소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18번도 이제 눈에 많이 들어오네. 자취 문제입니다. 맞죠? 자취 문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x, y 잡고 관계식 찾으면 되고 이렇게 그냥 넣으면 돼요. 맞죠? 근데 지금 위치 벡터로 나타내야 되는데 PA 뭐 이런 거 나와 있잖아. 성분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PA 저런 거 뭐 귀엽지 뭐. 맞죠? 못 빼기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OA
빼기 5p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19번도 내적 문제다. 19번 내적 문제입니다. 맞죠? 내적 문제인데 그러면은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이번에는 몇 번 같아? 예, 3번. 3번. 그쵸.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있으니까 반드시는 아닌데 이게 잘 맞아 떨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각형이 있으면 왜 쌤 이렇게 하는데요? 아, 내가 X축, Y축을 도입하면 되잖아.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이거는 뭐 4,4가 되겠고 그 원은 이렇게 되는데 반지름 길이 2짜리 원이네요. 맞죠? 그러면은 기백에서 이것도 반갑게 나오네. 이게 K라고 합시다. 원이에요. 이게 세타입니다. 이 녀석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에요? K 코사인. 그렇죠. K 코사인 세타 콤마 K 사인 세타. 그래서 원 위의 점은 원 위의 점은 가급적 보다 삼각함수로 표현하는 게 예쁩니다. 쌤 너무 뜬금없는데요? 아니야. 이것도 역시나 오케이? 2 코사인 세타 콤마 2 사인 세타로 접근하면 문제 풀기가 더 수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일단 쭉 보면은 PB와 PC의 내적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보면은 빨강과 파랑의 내적인 문제거든. 봐봐. 그럼 1번, 2번은 다 약간 탈락이긴 하잖아. 얘가 이렇게 돌아다닌다 생각하면 내적 내렸을 때, 수선 내렸을 때 맞죠? 그림이 예쁘지도 않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쌤이 뭐라 했어? 하나만 변할 때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 길이나 각이나 다 변하기 때문에 2번을 활용하기도 어렵습니다. 됐어요? 다음에 24번. 24번 진짜 중요한 겁니다. 24번. 보시면, 내적이 관한 문제에서 A 크기의 제곱은 쌤 뭐랑 같다 했어요? A 내적 A. 맞습니까? 그럼 이걸 활용하면 A 더하기 B의 제곱은요. A 더하기 B의 내적의 A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A 제곱 더하기 2AB 맞습니까? B 제곱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벡터 문제에서 KA 더하기 LB 꼴이 등장하잖아요. 거의 100문제, 10문제 중에 9문제는 제곱하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제곱하는 게 습관 들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벡터 문제인데요. 각 구하래요. 그럼 무조건 뭐랑 관련돼 있다? 내적과 관련돼 있습니다. 왜요? 내적 말고 벡터에서 각 구할 방법이 없잖아. 내적 공식에만 요 코사인 세타가 있잖아요. 맞죠? 내적 공식에만 코사인 세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는 지금 A 크기가 1이고 맞죠? B 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A 빼기 B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해라? 제곱해라. 그 다음에 AB가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라 했잖아. 네. 그러면은 내적과 관련된 문제라고. 근데 이거 제곱하면 내적 나오잖아. 이렇게. 맞죠? 그럼 얘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 A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내적의 B. 더하기 B 크기의 제곱는 4분의 얼마 나오겠죠. 요거 알고 요거 알잖아요. 그럼 얘도 역시나 뭐로 고칠까요? A 크기 곱하기 B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지 않습니까? 이거 알고 이거 아니까 이것만 구하면 되잖아.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의 전체적인 구조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됐죠? 25번 가겠습니다. 마지막이야. 힘을 내세요. 25번 역시나 선생님 너무나 강조하는 뭡니까? 정육각형. 맞죠? 정육각형의 모든 벡터는 A와 B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맞죠? 선생님 어차피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물론 할 수 있지. 어차피 다 할 수 있는데 정육각형에서는 조금 더 능숙하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이제 삼각형법. 벡터의 경로를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또 연습. 이건 너무 모르거든, 애들이. 이게 A, B. 그럼 요거 뭐 된다고?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그렇죠. B 빼기 A. 알겠죠? 자, 그러면은 정육각형 그려놓고 실전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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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A, B, C, D, E, F 이거 O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A, B는 뭐 어떻게 두든 상관없는데 그냥 나는 이 문제에서 그냥 이거 A 잡고 이거 B 잡아볼게요. 오케이? 시작 가봅시다. AO부터 갑시다. AO 뭐 돼요? A 플러스 B 그렇죠. A 플러스 B 벡터. 맞죠? 그 다음에 AE 벡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쌤이 아까 그렇게 얘기한 거야. 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경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왜? 방금 이게 뭐라는 거 알았노? A 플러스 B라는 거 알았잖아. 그러면 얘들 셋 있으면 우리가 못 갈 데가 없지 않니? 맞잖아. AE 같으면 요래 갔다가 요래 가면 되잖아. 그쵸? 그럼 뭐 어떻게 되는데? B 갔다가 A 플러스 B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A 플러스 2B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죠. BF 시점이 A가 아닌 것도 우리가 충분히 갑니다. BF는 이거잖아. 맞죠? 그럼 뭐 빼기 뭐? B 마이너스 A 이렇게 가고 맞죠? 그 다음에 뭐 AE 같겠다. 이제 겁날 게 뭐 있겠노? 지금 겁날 게 하나 지금 요 정도 가볼까? BD 가볼까? BD가 AE랑 똑같잖아. 맞죠? 겁날 게 하나도 없네. 그럼 예를 들어 뭐 CF 이 정도 가볼까요? CF는 뭔데? 이렇게 가는 거니까. A 방향 반대 2배잖아요. 맞습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A 벡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못할 게 없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